일단은 76쪽 한번 와보시겠어요? 극대극소하고 미분 나갈 건데 거기 일단은 오타가 하나 있어. 미안해. 함수의 특징 1번 거기가 정의라고 써져 있는데 그 정의가 아니라 뭐겠어요 이거? 주기겠지 주기. 밑에 있는 식이 주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주기로 좀 바꿔주셔라 라는 얘기. 자, 그리고 1번하고 2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고1 때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더해서 숫자가 나오면 대칭성, 빼서 숫자가 나오면 주기성,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 점대칭 모두 다 너희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알까? 나 여긴 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믿어볼게. 자, 그 다음에 우함수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은 우함수가 영어로 뭐라고요? 이분 펑션이라고, 짝수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짝수차가 모여있으면 우함수고요. 기함수는 영어로 오드 펑션이라고요. 홀수차가 모여있으면 기함수예요. 참고로 상수함수는 상수, y는 3 이런 거는 뒤에 x에 0제곱이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0은 짝수로 칠게요. 그래가지고 상수함수도 짝수차예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도 너희가 알 거라고 생각할 건데 이건 어차피 이따가 할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4번의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은 원래는 거기에요. 미적분 가서 배우는 게 맞는데 가끔씩 나오다 보니까 이따가 잠깐만 좀 정리할 거고, 오늘 할 메인 포인트는 이 5번 극대극소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6번 병복점 점근선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희가 함수를 할 건데 우리가 함수를 본격적으로 다룬 게 고1 때부터였거든. 그래서 고1 때 했던 내용을 잠깐만 좀 복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고1 복습 잠깐만 좀 합시다. 우리 고1 때 함수가 뭐라고 배웠었죠? x값 하나당 y값 몇 개 지정되어 있는 거? 한 개 지정되어 있는 거. 근데 지정 안 시켜도 안 되고 여러 개 찍어도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 알죠? 이 정도는 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줄 그리면은 함수가 된다고 했었죠? 무슨 줄 그렸을 때 한 점? 세로 줄 그렸을 때 한 점. 그래가지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지? 원은 함수가 아니라고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특징, 이름 있는 함수 총 4가지를 배웠는데 처음 배운 게 뭐였냐면은 1대1 함수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할까? 1대1 함수가 뭐였지? 내가 얘를 찍었으면 다른 애는 얘를 찍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게 1대1 함수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였다고. 자, X쪽에 1, 2, 3이 존재하고 Y쪽에 4, 5, 6이 7이 존재한다고 친다면 1, 2, 4를 찍었어. 그럼 2랑 3은 4를 넘볼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그래가지고 2는 딴 애 찍어야 되고 3도 딴 애를 찍어줘야 돼 라고 했었지. 기억해? 그래서 그게 1대1 함수였어. 그래서 1대1 함수부터 좀 써볼게. 1대1 함수. 자, 혹시 요거씩 기억할까요? 일단 예시부터 좀 써볼까? 다시 예시부터 좀 써볼게. X쪽이 있고요. Y쪽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막 미팅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X가 얘를 찍었으면 나머지 애들은 얘를 찍을 수가 없어요가 1대1 함수인 거고, 따라서 2는 5, 6, 7 중에 찍어줘야 돼. 그래서 아무나 한 명 찍고 3도 나머지 하나 찍어주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팅에 나간 나랑 내 친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내 친구가 선택한 사람이 달랐어야 돼. 그래서 얘 식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할까? 나랑 내 친구가 다르면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 친구가 선택한 사람이 달라요 라고 쓰는 게 1대1 함수였었어. 이 표현이 또다시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좀 알아놓으시고, 우리 명제도 배웠잖아. 요게 명제인데 요 놈이 참이면 뭐도 참이지? 대우도 참이지. 되겠어요? 그럼 너희가 대우도 한번 써볼래? 대우 한번 쭉 써봐봐. 오랜만에 대우 복습 좀 합시다. 자, 대우가 뭐였냐면은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는 게 대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1하고 fx2가 똑같아. 그렇게 된다면 x1 값하고 x2 값이 사실은 같았던 거야. 요것도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었어요. 되겠니?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갔던 게 1대1 함수 말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던 거 기억할까요? 1대1 대응이 뭐였지? 어떤 조건이 추가했는지 기억할까? 우리 미팅에선 그런 거라고 썼는데 완벽한 미팅 형태라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짝도 완벽하게 다 맞아야 되고 선택한 사람도 다 달라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해요? 지금 1대1 함수는 지금 여기 Y쪽에 남는 게 있어도 괜찮아. 근데 1대1 대응은 Y쪽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1대1 대응도 여기다가 바로 써버릴게요. 근데 추가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게 공역이라고 했었고 이 Y값의 범위가 공역이었고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었는데 Y값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공역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 치역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그게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추가가 됐으면 됐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 자, 우리는 앞으로 함수를 볼 때는 이렇게 x값이 1, 2, 3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된 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내가 1대1 대응을 그려본다면 봐봐. 1대1 대응 대란 얘기는 만약에 1,3이 나왔어. 1, 2, 3을 선택을 했으면 다른 놈이 3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이 말은 내가 여기서 1, 2, 3을 찍었으면 같은 선상에 다른 점이 찍히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했었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한 점이 떠야 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할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으면 내가 중간에 살짝이라도 내려와 버리는 순간 얘가 선택한 Y값하고 얘가 선택한 Y값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뭐 하셔야 되고요? 올라가셔야 되고요.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 1대1 대응이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 의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감소를 하고 있다. 그 표현인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순간이 생겨버리는 순간 똑같이 선택한 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근데 우리 이제 수투까지 다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유식해져 보자. 이거 우리 딥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 봐봐.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짠. 짠. 자, 이렇게 생긴 건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긴 건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같은 Y값 선택한 X값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 맞아. 말 돼? 그래서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고 이게 되려면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 썼는데 옛날에는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증가가 맞다고 썼어. 얘는 끊어졌다 보니까 살짝 뒤집어도 괜찮다라고 했었어. 근데 우린 이제 수투를 배웠고 앞에 내용을 다 배웠으니까 뭐 하지 않으면야 이거? 불연속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연속하면 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겠니? 그래서 얘는 연속일 때만 그런 거예요. 연속일 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당분간 볼 그래프는 다 연속일 때만 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인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속일 때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끊어진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끊어진 그래프를 막 잘 보진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1대1 대응에 관련된 얘기인데 얘들아 1대1 대응은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었거든. 왜 그런지 혹시 기억할까? 그 다음에 항등함수 배우고 상수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웠었죠? 역함수 배웠었죠. 혹시 기억할까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였지? 1대1 대응이었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었다라는 얘기. 자, 역함수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찍고 갈게요. 자, 다시 1, 2, 3, 4, 5, 6 선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쳐보자.
이게 원래 함수라고 칠게. 그럼 역함수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거꾸로 뒤집는 게 역함수였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선택하세요, 요렇게 선택하세요, 요렇게 선택하세요가 역함수잖아. 그래서 너희가 뭐 했었냐면은 원래 F1이 4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함수에다가 뭘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야 했던 것 같아요. X랑 Y의 자리를 바꾸라고 했었지. 기억할까? 그래가지고 얘가 역함수 존재 조건이었고, 왜 역함수 존재 조건이냐면, 다시,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함수는 함수가 맞아 틀려? 이거 함수 맞아 틀려? 이거 함수 맞죠? X값 하나당 Y값 하나를 찍으면 함수예요. 겹쳐도 괜찮아요. 상수함수는 심지어 다 겹치는 거잖아. 그치?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버리면 4가 몇 명한테 화살표 쏘고 있어요? 2명한테 쏘고 있어요. 거꾸로 돌려버리면 6이 화살표를 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함수라고 하는 건 X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무조건 한 명한테는 찍긴 해야 돼. 그리고 한 명한테만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이 4를 찍었고 2가 4를 찍었고 3이 5를 찍었으면 정방향은 X값 하나당 Y값 하나 찍은 거 맞지? 함수야. 근데 거꾸로 돌리면 4가 1도 찍고 2도 찍었으니까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안 찍는 애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고자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1대1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정확하게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를 배웠는데, 1대1 대응은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표현 방식이 X1하고 나랑 내 친구가 다르면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내 친구가 선택한 사람이 달라야 돼요. 요 대우 명제도 성립해야 되고,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1이 3을 찍었으면 나머지 애들은 3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올라가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셔야 돼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었다까지 너희가 알고 있으면, 자, 이제 나는 요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계속 증가, 계속 감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증가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지수함수로 좀 그리자. 자, 우리 증가에 대한 표현도 있었거든. 자, 이거 2번이라고 쓸게요. 2번. 증가함수 표현 좀 써보자. 자,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함수야. 자, 세 번째 갈게요. 감소함수도 가보자. 자, 감소함수는 그래프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면 돼요. 혹시 이거 식 썼던 거 기억할까? 자, X값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자, 여기 X1, 여기 X2가 있는 거야. 자, 여기도 X1하고 여기도 X2가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었는지 너희가 식 한번 써볼래요? 증가함수 식 한번 써보시고 감소함수 식 한번 써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써볼게. 여기서는 X1하고 X2를 비교할 건데 X1하고 X2 중에서는 X2가 더 크죠. 나랑 내 친구 중에서 내 친구가 더 크다면 내가 선택한 Y값하고 내 친구가 선택한 Y값 중에서 내 친구가 선택한 게 더 크면 돼요. 큰 사람이 큰 걸 찍어주면 되는 게 증가함수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얘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X1하고 X2 중에서 X1이 더 작긴 하지만 선택한 사람은 X1이 더 큰 거예요. 뒤집혀 있으면 되죠. 요게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 오늘 증가하고 감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증가하고 감소는 미분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되겠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짠. 짠. 자, 이 그래프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지 않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지 않는 거야? 증가하는 게 맞죠. 오른쪽 값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끊어져 있어도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들은 다 이런 것들만 봤던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 알겠지? 거기까지 너희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칭성 불안해가지고 대칭성 잠깐만 좀 해볼게요. 4번하고 5번 였다가 그냥 바로 쓰자. 테트리스 좀 할게. 자, X는 M대칭부터 가자. 자, 우리 선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뭐라고 했었지? 이차함수라고 했었지. 그래서 너희가 이차함수 한번 그려볼래? 이차함수 짠 그려보시고요. 가운데 대칭축 M으로 잡아보세요. X는 M 잡아보자.
자, 그럼 우리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일정 간격 늘어나는 놈하고 일정 간격 줄어든 놈의 높이가 뭐 한 거야 서로? 같은 게 대칭이라고 했었지. 기억할까? 자, 그래서 내가 이 간격을 잠깐 x, 이 간격 잠깐 x라고 잡는다면은 이 점의 x좌표는 x 플러스 m, 이 점의 x좌표는 m 빼기 x가 되는 거고, 나는 이놈의 y값하고 이놈의 y값이 똑같은 거니까 f의 뒤에 거 먼저 쓸게요. m 더하기 x랑 f의 m 빼기 x가 똑같다라고 너희가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어차피 주기성하고 대칭성은 f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을 거고 f 안에 있는 요 자리를 더하거나 뺄 건데, 대칭성은 뭐 해서 숫자 나온다고요? 더해서 숫자가 나온다고. 지금 더한 값이 얼마야? 2, m이지. 걔를 반절 치면 m 나오는 거고 x는 m 대칭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 되겠어요? 자, 5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유 여기 감사함수 하나 지워야 되겠다. 하나만 지울게. 자, 5번 갈게요. a, b 대칭까지 갑시다. a, b 대칭. 자, 미리 얘기할게요. 점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점대칭성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겠죠. 3차 함수 얘기할 때. 그래서 알아두시고 3차 함수 미리 좀 그림 그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미리 그리긴 했는데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가운데 a, b가 있는 거예요. 될까? 잠깐만, 우리 점대칭이 뭐라고 했었지? 이 점을 기점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너희가 보시면 요 가이드라인 하나 이거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요 놈이 180도 회전돼서 돌아가면은 일로 올 거야. 되겠어? 이렇게 180도 회전이 되면은 점대칭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밑에다가 x축 하나 더 그려줄까요? x축 그려주신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일정 간격 늘어날 거고 일정 간격 줄어들 줍시다. 그 간격을 저는 x라고 쓸게요. 여기는 a였던 거지. 이 간격을 x라고 쓸게요. 자, 그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점의 좌표가 a라는 점에서 x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a 더하기 x, 얘 대입하면 높이가 나올 거니까 f에 a 더하기 x라고 써줄게. 그럼 왼쪽도 마찬가지. a에서 x를 뺀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빼기 x, f에 a 빼기 x라고 써줄게.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이 고정된 점에서 얘를 실타를 딱 연결한 다음에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말 되겠어요? 그럼 얘가 넘어가서 일로 가 있겠죠. 180도 회전이니까 요 실타의 길이하고 이 실타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결론은 얘랑 얘랑의 중점이 a, b다. 그럼 x끼리만 본다면 a 빼기 x하고 a 더하기 x를 더하면 2a가 뜰 거고, 걔를 반절하면 a가 뜰 거니까 x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럼 y값만 너희가 본다면, 자, y값 얘랑 얘를 더해서 반절한 게 b가 뜨는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써보면 f의 a 빼기 x 더하기 f의 a 더하기 x의 반절이 b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분수 보기가 싫으니까 그 반절을 옆으로 넘겨주면 여기다가 이 b라고 써도 괜찮겠지. 되겠어요? 자, 그럼 너희가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야. x 자리를 더해봐봐. 더하면 몇 a가 뜨는데 2a가 뜨지. 반절 나누면 a인 거지. 그래서 x는 a 대칭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지금 모양 보시면 f 두 개를 더하고 있거든요. 다시 f 두 개를 더하고 있는데 그 더한 값이 2b가 뜬다며. f는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y값 두 개 더했더니 숫자가 떴어. 그럼 얘도 반절 쳐주면 y는 b 대칭이 되겠지. 둘을 짬뽕시키면 얘를 우린 뭐라고 쓸 거예요? a, b 대칭이라고 읽어줄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볼록성 얘기도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얘기를 잠깐만 좀만 해볼게요. 우리 고1 때 산술기 할 때 내가 옛날에
부등식 증명하는 거 여러 개 알려드렸었거든요. 스킬들 몇 가지 알려드렸었거든요. 그 중에서 옛날에 젠센 부등식이라고 했던 게 있었을 거야. 처음 들어보니? 아마 했었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봐봐. 자, 그랬을 때 양 끝값을 A로 잡고 B로 잡아. A, B로 잡아주시고 여기도 양 끝값 A로 잡고 B로 잡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A랑 B의 중점을 뭐라고 잡을 수 있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요 가운데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A랑 B의 가운데를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 말 돼요? 자, 나는 지금부터 이 세 개의 Y값들을 비교할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 다음에 여기가 F 2분의 A 더하기 B가 뜨는 거야. 말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야, 이거 두 개의 높이 더한 것보다 이거의 두 배가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되겠니? 다시 이 높이랑 이 높이를 더한 것보다 이 높이의 두 배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지. 근데 내가 걔를 반절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놈의 높이는 이 높이랑 이 높이를 더해서 반절로 나눈 거. 그게 뭐냐면 평균. 가운데. 요 놈의 높이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가 위로 볼록이에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위로 볼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높이가 FA고요. 이 높이가 FB예요. 그 다음에 요 높이가 F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 흰색 값 두 개를 더한 게 얘 두 배 한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말 되겠어? 그럼 내가 걔를 반절 쳐버리면은 얘 더하기 얘 반절보다는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정리해서 써볼게요. 위로 볼록은 F에 2분의 A 더하기 B가 있고 FA랑 FB를 더해서 반절한 게 존재할 건데 이 둘 중에서 왼쪽 게 더 크면 위로 볼록이에요. 그럼 아래로 볼록은 뒤집히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1 때 했던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단 앞 시간에서 고1 복습을 했었고 고1 때 함수가 뭔지 배웠고요. 1대1 함수가 뭔지 배웠고 1대1 함수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 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랑 내 친구가 다르면 선택한 사람이 달라야 돼요 라고 했었고 그 함수가 만약에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연속한다고 한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해서 증가하시거나 계속해서 감소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식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대칭성, 주기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 너희가 고3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나올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며 이젠 좀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 증가하고 감소에 대한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극대극소를 제가 이 1차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할 거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극대극소를 할 거야. 왜 두 번에 걸쳐서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살짝 5개념이 좀 껴져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잡을게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5개념을 오늘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한다. 너희 죽을 거예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너희가 숙제를 한번 해서 오면은
그때는 사실은 이게 안 돼라는 걸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되겠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이지는 77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고 써져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증가부터 다시 가보자. 자, 증가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잡았을 때, x1하고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다면 fx1하고 fx2 중에서는 fx2가 더 커요 라고 너희가 써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감소도 한번 써보자. 감소도 한번 써보면 두 번째 감소는, 자,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x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x1, 여기에 x2가 있다고 했을 때 x1하고 x2 중에서 x2가 더 크다면 fx1하고 fx2 중에서는 fx1이 더 크다가 감소였어요. 되겠니? 근데 우리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다 뭐만 배우고 있었어? 미분만 배우고 있었어. 그리고 그 미분이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래서 그쪽에 관점을 좀 맞춰볼게요. 자, 원래 증가 감소는 전혀 미분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야. 자, 전혀 미분과 관련이 없는데 저는 지금부터 미분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접선의 기울기를 좀 볼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너희가 구해보시고 이 점에서 너희가 접선의 기울기를 짠하고 구해보시면 이 두 점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들은 싹 다 무슨 수예요? 부호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보여요? 자, 여기도 봐봐. 감소함수는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너희가 구해주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너희가 구해주시면 이 둘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는 싹 다 무슨 수밖에 안 나와요? 음수밖에 안 나와요. 되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원래 증가랑 감소는 미분하고 관련이 없는 식들이야. 근데 내가 미분하고 관련을 지어주시면 f'x가 0보다 뭐 하셔야 돼요? 크면 증가예요. 되겠니? 반대로 감소는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예요. 되겠니? 그럼 우린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fx라는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내가 누구만 봐도 괜찮다는 거야? 미분된 함수만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미분된 함수가 양수면 올라가고 있을 거고 미분된 함수가 음수면 내려가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내가 다음 시간까지 이걸 한다고 했잖아.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생각 좀 해봐. 봐봐. 프라임이 양수, 프라임이 음수. 내가 뭐 지금 빼놓고 있어요? 0인 거 빼놓고 있죠. 근데 0이 껴져 있는 순간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그냥 우리 지금은 증가하면 양수, 감소하면 음수라고 할게요. 되겠니?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구간에서 증가 상태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극대하고 극소란 표현이 써져 있어요. 거기도 좀 볼게요. 극대하고 극소. 자, 우리가 극대극소란 표현 말고 지금까지 무슨 대 무슨 소는 배웠었는데 최대, 최소는 배웠었지. 말 되겠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왜 극대라고 쓰고 왜 극소라고 쓰느냐. 자, 그림을 살짝만 좀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쳐볼게. 그냥 보기만 해봐봐. 최대값 어딨니? 최대값 어딨니? 얘가 최대값이지. 최소값 어딨니? 얘가 최소값이지. 근데 조금 중요할 것 같은 포인트 두 개만 좀 찍어봐봐. 어디랑 어디겠니? 얘랑 얘겠죠. 되겠나요? 자, 분명히 이 점은 가장 높이 솟아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얘가 가장 큰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주변에서는 얘가 가장 큰 놈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야. 이 점도 가장 작은 점은 아니야. 하지만 이 주변에서는 얘가 가장 작은 점이 맞아요. 우린 이런 걸 극대, 이런 걸 극소라고 할 거예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안 와닿아요. 영어로 좀 할게요.
얘가 이 지역에선 최대야. 얘가 이 지역에선 최소야. 되겠어요? 자, 최대는 맥시멈. 그럼 이 지역의 영어로 뭐? 해주세요. 영화 옮기시면서. 해봐봐. 뭐? 알잖아. 아! 그거 있잖아. 어느 동네 가면은 맛집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 그치, 로컬.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얘를 로컬 맥시멈, 얘를 로컬 미니멈이라고 할 거고, 그게 극대인 거고, 그게 극소인 거야. 되겠니?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분명히 얘가 최대가 맞아. 근데 이런 포인트보다 함수를 분석할 땐 이런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최대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선 최대인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할 거고, 한글로는 극대, 극소라고 할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우리끼리의 용어는 극대는 부분에서 최대라고 할게요. 부분에서 최대를 극대라고 할 거고, 부분에서 최소를 극소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얘 주변에서 최대를 극대, 얘 주변에서 최소를 극소라고 할 거야. 되겠니? 자, 그럼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가장 큰 놈, 그럼 얘가 극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선 얘가 가장 큰 놈, 그러니까 얘가 극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 논리면 모든 점들이 다 극대가 될 수 있지. 모든 점들이 다 극소가 될 수 있지. 자, 이 점은 이렇게 본다면 얘가 최소, 그러니까 얘가 극소. 그럼 이걸 의미를 짓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대학에서 쓰는 용어를 좀 쓸게요. 자,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점이 있어.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얘를 중심으로 딱 잡아.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안에서 얘가 최대면 극대인 거고 그 원 안에서 얘가 최소면 극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노란색 다시 봐봐. 얘를 잡고 얘가 중심이어야 돼. 얘가 반드시 중심이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짠 하고 그려봐봐. 이 안에서는 얘가 최대가 맞지. 극대인 거야. 되겠어? 자, 마찬가지야. 얘를 딱 잡고서 너희가 원을 짠 하고 그려봐봐. 그럼 이 안에선 얘가 극소가 맞지. 제일 작잖아요. 그럼 얘가 극소인 거야. 근데 이런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 이런 데를 잡고서 너희가 원을 그리면 절대로 이 안에서는 얘가 최대가 될 수가 없고 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예요. 괜찮나요? 우린 이런 걸 극대, 극소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우리 아까 전에 증가 감소는 원래식이 얘랑 얘야. 미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근데 난 지금 미분하고 연관을 지었던 거죠. 자, 내가 지금 극대, 극소 얘기하면서 미분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원 그린 다음에 그 중에서 최대면 극대, 원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최소면 불 안 들어온 줄 알았어요. 최소면 극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미분하고 관련이 없다. 근데 미분 관련 여기 X 안 쳤네요. 없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있다가는 제가 미분하고 연관을 시킬 거예요. 되겠니? 자, 일단 너희가 극대랑 극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 좀 일단 좀 쭉 그려볼게요. 따라 그리세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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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자, 이렇게 너희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다 따라 그리세요. 그리시고 너희가 지금부터 판단해 보세요. 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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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자, 극대, 극소 되는 순간들 찾아보시오. 시작. 얘 뭐야? 이건 다 알지? 극, 대. 되겠지? 얘는 극대. 자, 원 그렸을 때 얘가 최대이기 때문에 극대예요. 될까? 자, 그럼 얘는 뭐니?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탈락시키면 되고, 자, 얘는요. 여기를 주변으로 원을 딱 하고 그려주면 얘가 최소지. 그럼 우리는 얘를 극소라고 부를 거야. 자, 얘는 뭐니?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 얘는 뭐니? 극대죠.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내가 첫 번째 극대하고 두 번째 극대의 차이점 보여? 얘는 스무스하고 얘는 뾰족하죠. 그럼 얘는 미분이 가능하고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지. 하지만 극대는 얘기할 수 있어. 되겠어? 자, 이거 미분 불가야. 얘 미분 맞는데 극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얘는 미가족. 하지만 극대 극소는 상관없다. 그럼 마찬가지의 의미로 얘도 뭐인 거야? 극소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도 극소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미불이지만 극대 극소는 얘기할 수가 있다. 얘는 미가고 극소다. 괜찮아?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들아, 최대랑 최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최대라고 하는 건 걔 혼자 가장 큰 놈인 거야. 큰 놈인 게 아니라 걔보다 큰 게 없으면 1등인 거야. 공동 1등도 최대라고 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우리는 최대라고 하는 게 걔 혼자 가장 커야 돼가 아니라 걔보다 큰 게 없어야지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100점 100점이 있어. 그럼 둘이 1등이 아니라 2등이야 라고 안 친단 말이야. 같이 공동 1등으로 쳐주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얘를 딱 잡고서 원을 짠하고 그려봐. 얘랑 같은 높이는 옆에 존재하지. 하지만 얘보다 큰 놈 존재해 안 해? 얘가 제일 큰 놈이지. 그럼 얘도 극대야. 정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잠깐 건너뛰고 여기부터 볼게. 얘 보시면 얘 기준으로 원 딱 그려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보다 큰 놈이 있어 없어? 없어. 얘랑 공동 1등은 있지만 얘가 가장 큰 놈이기 때문에 얘도 극대야. 괜찮아요? 그럼 너희는 얘도 할 수 있겠다. 얘 뭐겠어? 극소인 거야. 되겠니? 얘보다 작은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극소. 자, 그리고 얘도 볼게요. 원을 이딴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얘가 가장 뭐한 놈이야? 큰 놈이지. 그럼 얘 뭐겠어요? 극대예요. 되겠나요? 얘가 극대. 자,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불연속하지. 불연속해도 극대 극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불연속이지만 극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도 색칠이거든. 얘가 얘 이 주변에서 가장 밑에 있잖아. 그럼 얘가 뭐겠어요? 얘도 극소가 될 거예요. 불연속이지만 극소를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제가 지금 체크하지 않은 두 개가 있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낚이는 포인트예요. 잘 봐봐. 얘들아, 요 점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잘 봐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우리 최대의 조건이 뭐라고? 걔보다 큰 게 없어야지 최대라고. 얘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극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 극대예요. 그러면 다시 얘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극소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얘는 극대면서 극소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 주변에서 얘보다 큰 거 없고 얘보다 작은 거 없잖아. 그냥 공동 1등인 거잖아. 앞에서도 공동 1등, 뒤에서도 공동 1등.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극대면서 극소예요. 뭐 그런 거죠. 다 빵점이어도 다 빵점이면 걔가 1등이자 꼴등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으면은 이 중에서 얘가 1등일 수도 있고 다 꼴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다. 괜찮아? 자, 그럼 너희가 생각해 봐봐. 지금 이 평평한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평한 지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평한 지점이 있는데 봐봐. 이 빨간색 지점 말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지점들도 다 뭐야? 다 극대면서 다 극소겠지. 말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싹 다 뭐야? 싹 다 극대면서 싹 다 극소야.
맞아요? 그럼 이 구간 안에는 극대랑 극소가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무한히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수는 셀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평평한 지점에서는 극대랑 극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너희가 정의해줘야 돼요. 아시겠나요? 요것만 좀 잘 구분 지어줄게요. 그래서 다시 극대랑 극소를 정의합시다. 다시 극대랑 극소를 다시 정의할 거예요. 자, 극대라고 하는 거는 A에서 극대라고 할게. 만약에 A에서 극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까? X는 A에서 극대, X는 A에서 극소라고 쳐보자. 다시 극대는 이 주변에서 얘가 가장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장 커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나는 FA라는 값이 있는데 나머지 주변에 있는 어떤 값들보다 얘가 더 뭐 해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은 거지. 공동 1등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근데 이 X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가 아니라 그냥 A 주변이면 돼요. X는 A 주변. 에서 그렇게 되면 돼. 괜찮아. 근데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 어차피 우리 미분 배우고 나서는 이런 문제는 가나다 문제 빼고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럼 이런 거밖에 안 나올 거거든? 그럼 그냥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범위 없더라도요. 그냥 얘가 극대구나, 얘가 극소구나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줄 거예요. 양극값 이런 거 안 줄 거거든 어차피.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얘 극대구나 라고 너희가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또 가볼게요. 이번엔 얘가 극소야. 그러면 FA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X값들보다도 뭐 한 거지? 작거나 같다까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게 오더라도 얘가 더 작으면 돼. 같은 것까진 괜찮아. 그럼 이게 극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X는 A 주변이면 되겠죠. 괜찮니? 자, 조금 더 유식하긴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해. 봐봐. FA가 A에서 살짝 뺀 놈보다 극대부터 갈게. 극대면 FA가 가장 커야 되니까 FA가 크거나 같아야 돼. FA에다가 H 살짝을 더해준 놈보다 얘가 더 크면 되고. 되겠어요? 다시 FA가 A에다가 살짝 더 뒤로 가는 놈의 높이보다 더 크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것도 FA가 FA에서 H를 살짝 뺀 놈보다도 크면은 극대인 거야. 이게 그냥 주변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와닿을 거고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게 맞아요. 그럼 거꾸로겠지? 극소는 FA가 A에다가 H를 더한 놈보다 작아야 되고, FA가 FA 빼기 H를 한 놈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지. 괜찮겠어요? 잘 안 나올 거니까 요것만 너희가 눈에 익혀주세요. 알겠지? 나중에 다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극대랑 극소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와씨, 난장판인데요? 알아보세요. 알겠지? 테트리스 하려다 보니까 난장판이 됐는데, 잠깐만.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극대랑 극소는 미분하고 연관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미분이다 보니까, 미분하고 지금부터 연관을 시킬 거고, 미분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면은, 앞에 있는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볼 거야.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알지? 옳은 거 찾으세요. 그런 문제에서만 나올 거야. 자, 우리는 이쪽만 볼 거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 증가랑 감소를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연관을 지었었죠.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난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하고 연관을 지을 건데, 이 극대라는 포인트 전에는 싹 다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뒤에선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 내려가야지 얘가 가장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가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 이전에는 F'이 다 무슨 수다가? 양수다가. 그 뒤는 뭘로 바뀔 거야? 음수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내려와야지 이 점이 극대가 될 거잖아. 말 돼? 그럼 극소도 생각해봐봐.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걔가 가장 밑에 있는 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가 되려면 얘 전에는 기울기가 음수다가 내려오다가 그 뒤에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괜찮니? 그래서 미분하고 연관을 시킬게. 나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거 살짝 다시 지울게. 너희는 옆에다가 쓰면 되고요. 자, 결론. 극대가 되려면 미분하고 연관이 없지만 난 지금부터 미분하고 연관을 시킬 거고 f' 값이 극대가 되려면 그 앞에서는 양수다가 음수로 바뀌어야 돼. 올라오다가 내려가야지 걔가 가장 위에 솟은 봉우리가 될 거야. 그래서 극대는 프라임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지만 그게 극대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극소도 생각해봐봐. 극소가 되려면 내려오다가 올라가야지 가장 밑에 있는 봉우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 값이 음수다가 양수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극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어?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노골적으로 가보자. 프라임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가 돼? 0이래. 보여?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 돼? 0이래. 극대랑 극소는 무조건 f'x가 0이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미분하고 연관을 시키면. 자, 내가 다음 시간에 5개년 다 잡을 거라고 했었죠. f'x가 0이면 극대 또는 극소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그리고 극대 또는 극소면 f'x가 0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내가 이미 예시 드렸어요. 이거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알겠지? 하면 헷갈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고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프라임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수라고만 알아줄게요. 되겠지?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다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너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일단 5개념대로 할 거야. 알겠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이 정도 하시면은 우리는 오늘 할 내용 끝났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오시면 미분의 목적이라고 써져 있어요. 미분의 목적. 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고등학교 버전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르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줄 모르더라도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안다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0을 기점으로 1을 기점으로 0 전에는 올라가고요. 0부터 1까지는 내려가고요. 1부터는 올라가요. 라고 하는 대략적인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뭐 해보면 알 수 있다고? 미분해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구분 지을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나갈 겁니다. 되겠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그림 3가지 그려볼 건데 일단 너희가 아는 그래프부터 좀 그릴 거야. 자, 먼저 x제곱부터 그릴 거예요. 자, 가볼게. 우리는 이 그림 그릴 줄 알죠? 근데 모른다고 칩시다. 되겠니? 다시 모른다고 칠게. 몰라서 난 지금부터 뭘 이용할 거냐면 미분을 좀 이용할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잠깐 미분 좀 쳐보면 f'x가 2x인 건 너희가 알 수가 있지. 그리고 1차 함수는 확실히 너희가 그릴 수가 있지. 그려볼래? 자, x축이 존재할 거고 2x는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올라가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게 f'x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고 0,0이 될 거고 이딴 식으로 f'x가 나올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증가할 조건이 있었고 감소할 조건이 있었는데 증가하려면 미분하고 원래 관련이 없지만 프라임 그래프가 뭐 하면 된다고요? 무슨 수면 된다고? 증가하려면 양수면 올라가고 있을 거야. 프라임 그래프가 음수면 뭐 하고 있을 거야? 감소하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프라임 그래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부호만 볼 거예요. 얘는 부호 판단만 할 거야. 왜? 난 지금부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중요해. 근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양수면 올라갈 거고 음수면 내려갈 거니까 부호 판단만 할 거예요. 딴 건 아무것도 안 볼 거야. 그러면 봐봐. 0 전에는 부호가 뭐야? 음수지. 0 뒤에는 뭐야? 양수지. 그럼 내가 이 참수를 몰랐는데 대략적인 느낌이 와요. 0을 기점으로 0 전에는 그래프가 뭐 하고 있을 것이고 감소하고 있을 것이고 0 뒤에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fx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일부러 내가 너희 2차 함수 아는데 2차 함수부터 일단 좀 그렸어요. 다시 우리는 원래 fx가 뭔지 몰라. 왜 모르냐면은 봐봐. 미분의 장점은 이거거든. 차수가 높아. 근데 미분을 때려버리면 차수가 낮은 걸로 내려오겠지. 그럼 너희가 미분을 하면 할수록 계속 차수가 낮아지겠지. 우리가 아는 그래프 몇 차랑 몇 차? 1차랑 2차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너희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모르잖아? 모르는데 미분을 한 그래프는 알아. 왜? 미분한 그래프는 몇 차니까? 2차니까.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오늘 3차 함수를 배웠어. 그럼 우리가 3차 함수까지 그릴 줄 알아? 그럼 4차 함수도 그릴 줄 알아. 왜? 4차 함수는 못 그리지만 걔를 미분한 그래프가 몇 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4차 함수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미분은 차수를 낮춰주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래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럼 얘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거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판단해가지고. 괜찮나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다시 정리. 프라임 그래프는 부호 판단만 할 거고, 프라임 그래프가 음수면 얘는 원래 그래프는 뭐 하고 있을 거고요? 감소하고 있을 거고요. 프라임 그래프가 양수면 얘는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되겠나요? 자, 이제 2번 갈게요. 두 번째 예제 풀어보자. 자, fx 한번 또 써볼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얘는 모르는 그래프죠. 자, 근데 나는 얘를 미분시킨 그래프는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얘를 미분시켜 보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그려본다면 3으로 묶이고 x 빼기 1, x 더하기 1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 f'x라는 그래프가 생기게 될 거야. 자,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있을 것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1이 될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우리는 사실 f'x가 중요한 게 아니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나는 얘를 가지고 구하겠다는 거고, 프라임 그래프는 뭐만 판단할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호만 판단할 거예요. 얘는 부호만 볼 거고, 너희가 부호만 본다면 마 1 이전에는 양수, 마 1 이후에는 음수, 1 이후에는 양수가 뜨는 거지. 그럼 원래 있었던 fx라는 그래프는 여기서는 뭐 하고 있을 것이고요? 증가하고 있을 거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뭐 하고 있을 거고? 감소하고 있을 거고, 이 뒤에서는 증가하고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너희가 얘를 그림을 그려주시면, 자, 경계 라인을 좀 그려봤을 때 마 1 전에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마 1부터 1까지는 내려오고 있을 것이고, 1 뒤에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요게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릴 줄을 몰랐는데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미분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우리 증가 감소 말고 그 다음에 극대랑 극소도 했었거든? 여기서 누가 극대야? x가 몇일 때 극대야?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고, 어디서 극소야? x값 1일 때 극소야. 말 되니? 근데 극대 극소는 미분한 그래프로 본다면 뭐 되는 값들이 극대랑 극소인 거야? 0 되는 값들이 극대랑 극소인 거야. 게다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0점이 올라갔다 내려갈 거니까 얘가 극대인 거고, 상상돼? 프라임 그래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지만 원래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니까 얘가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아, 극대 지점이 어디고 극소 지점이 어디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3차 함수를 그릴 거고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자, 3차 함수 모양이 이딴 식으로 생겨먹었는데 fx가 4차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4차라고 쓸게. 자, 그럼 f'x가 몇 차겠어요? 한 차수 내려올 거니까 3차가 될 거지.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이거였다고 쳐볼게. 짠. x축이 있는 거고 f'x가 있는 거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다고 한번 쳐보자. 너희가 4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시작. 자, 가볼게요. 다시 우리 프라임 그래프는 뭐만 판단할 거라고?
부호만 보는 거야. 플러스면 올라가요, 마이너스면 내려가요. 값이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 부호가 음수, 여기는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경계라인을 그려주면은 짠, 짠, 짠이 될 거고 0 전에는 그래프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는 그래프가 올라갈 거고 1하고 3 사이는 내려갈 건데 우리 그거 잠깐만 좀 생각해보자. 이차 함수에서 여기 꼭지점이 1이다. 자, 마이너스 2의 높이하고 2의 높이 중에서 누가 더 높이 있죠? 마 2가 더 높이 있죠. 왜? 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0하고 1 사이는 올라가는 양인 거고 1하고 3 사이는 내려가는 양이지. 근데 간격이 어디가 더 멀어? 1하고 3 사이 간격이 더 멀지. 그럼 올라가는 양하고 내려가는 양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은 거야? 내려가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다시 2차 함수도 우리가 물론 대입해봐도 알 수 있지만 이 꼭지점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있냐에 따라서 누가 더 높은지 따져줬잖아.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올라가는 순간이 있고 내려가는 순간이 있을 건데 올라가는 양은 0에서 1까지 간격이 한 칸, 1하고 3 사이는 간격이 두 칸이니까 올라가는 양보다 내려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0에서 1까지 이만큼 올라왔다고 한다면 1에서 3까지는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고 오늘 할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되겠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고1 수학 제외하고 증가하고 극대극소 배웠어요. 자, 증가는 원래 미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미분이 가능하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그리고 극대랑 극소는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는 양 끝값이 최대랑 최소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대, 그 지역에서 최소. 그래서 영어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원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우리가 걔도 미분하고 관련이 없지만 미분하고 관련 지으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다 되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극대, 극소인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그림 몰랐다고 쳤을 때 이 그림만 봐도 얘는 무슨 값인 거예요? 극? 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잖아요.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극? 대일 수밖에 없죠.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잖아요. 자,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극? 소일 수밖에 없죠.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극값이라고 하는 건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들이 극값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부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소다, 극대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